여러분, 2년 전에 삼성 반도체 망했다고 말하던 사람들,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2024년 여름 로이터 통신이 터트린 특종 기억하시나요? 삼성전자, 엔비디아, HBM3 퀄리티 테스트 탈락. 그때 댓글창은 난리가 났죠. 삼성 끝났네? 하이닉스한테 완전히 밀렸다. 이제 메모리 반도체 왕좌도 내려놓는 건가? 주가는 곤두박질 쳤고 애널리스트들은 반도체 부문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6년 2월입니다. 삼성전자의 최신 제품인 HBM4가 출시도 전에 전량 완판됐어요. 그것도 2026년 물량뿐만 아니라 2027년 초반 물량까지 싹 다 팔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엔비디아와 AMD 같은 글로벌 AI 기업들이 돈을 먼저 입금하고 줄을 서서 1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선입금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수십억 달러짜리 반도체를 선입금하고 기다립니다. 더 놀라운 숫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가 최근 발표한 2025년 4분기 실적, 영업이익 20조 원 중에서 80%가 반도체 부문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2.9조 원 적자를 기록했던 그 반도체 부문이 16.4조 원 흑자로 돌변했어요. 도대체 이 730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은 그 드라마틱한 반전의 스토리를 완벽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2024년 6월로 되돌려볼까? 당시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는 HBM3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AI 칩의 두뇌인 GPU에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공급하는 초고성능 메모리. 이 시장을 SK 하이닉스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점유율 54%, 엔비디아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HBM3 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을 독점하고 있었어요. 반면 삼성은 시장 점유율 겨우 10%대, 사실상 존재감이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삼성이 가만히 있었을 리 없죠. 2024년 상반기 내내 엔비디아의 HBM3 퀄리티 테스트에 도전했습니다. 수십 번의 샘플 제출, 무수한 테스트 반복. 그런데 결과는 연속 불합격. 그리고 6월 로이터 통신이 터트린 특종. 삼성전자, 엔비디아 HBM3 퀄리티 테스트 5회 연속 탈락. 이 기사가 나가자마자 업계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문제는 발열이었어요. HBM은 여러 개의 메모리 칩을 쌓아 올린 구조인데 마치 고층 아파트처럼 8개, 12개의 메모리 칩을 수직으로 적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쌓으면 당연히 열이 엄청나게 발생하죠. 특히 AI 연산처럼 데이터를 미친 듯이 주고받는 작업을 하면 온도가 급상승합니다. 삼성의 HBM3는 이 발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어요.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온도 기준을 넘어섰고 장시간 작동 시 안정성이 떨어졌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서는 GPU가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돌아가야 하는데 중간에 오류가 생기거나 성능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던 거예요. 시장 반응은 냉혹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일주일 만에 8% 폭락했고 반도체 부문의 2024년 2분기 영업이익은 2.9조 원을 기록했어요. 메모리 반도체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던 삼성이 AI 시대의 핵심 부품에서 낙오자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업계 전문가들의 진단은 더 가혹했어요. 삼성은 이미 HBM 경쟁에서 2년 뒤처졌다. 하이닉스를 따라잡기엔 너무 늦었다. 심지어 일부 애널리스트는 삼성이 HBM 사업을 포기하는 게 낫다는 분석까지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HBM 시장을 포기하는 순간 메모리 반도체의 왕좌에서 영구히 내려와야 하니까요. 2024년 7월부터 삼성 반도체 부문은 전면전에 돌입합니다. 단순히 HBM3 제품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 차세대 제품인 HBM4 개발에 올인하면서 근본적인 설계와 공정을 완전히 재구조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점은 우리 제품을 조금 고쳐서 테스트를 통과하자가 아니라 아예 게임의 룰을 바꿔버리자는 전략을 택했어요. 첫 번째 혁신, 4나노 로직 다이 도입.
기존 HBM은 메모리 칩만 쌓아 올리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삼성은 여기에 4나노 공정으로 만든 초소형 로직 칩을 끼워 넣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기존 HBM은 12층짜리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하나만 있는 구조였어요. 모든 층의 주민들이 하나의 엘리베이터를 쓰다 보니 아침 출근 시간에는 난리가 나죠. 사람들이 몰려서 엘리베이터가 과부하 걸리고 열도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삼성이 한 건 각 층마다 작은 로비를 만들고 교통관리자를 배치한 겁니다. 데이터가 한꺼번에 몰릴 때 이 로직 칩이 교통 정리를 해줘요. 너는 잠깐 대기, 너는 먼저 통과, 너는 다른 경로로. 이렇게 관리하니까 병목 현상이 사라지고 발열도 확 줄어든 거죠. 두 번째 혁신, 열전도, 구조 재설계. 삼성은 메모리 칩 사이에 구리 기둥을 더 촘촘하게 박았습니다. 마이크로 범프라고 하는데요. 이게 일종의 열 배출 통로예요. 건물로 치면 환기구를 몇 배로 늘린 거죠. 게다가 칩과 칩 사이의 접착 물질도 열전도율이 높은 특수 소재로 교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데이터 처리량에서 발열이 기존 대비 30% 이상 감소했어요.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온도 기준을 여유 있게 통과하게 된 겁니다. 세 번째 혁신, 생산 공정의 정밀도 향. HBM 제조에서 가장 어려운 건 TSV 공정입니다. 메모리 칩을 관통하는 수직 구멍을 뚫고 거기에 구리선을 채워 넣는 기술이에요. 이 구멍의 지름이 머리카락 굵기의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삼성은 이 TSV 공정의 불량률을 10분의 1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레이저 드릴링 장비를 새로 도입하고 AI 기반 불량 검출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이 모든 과정이 730일 동안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연구소에서는 밤낮 없이 시뮬레이션을 돌렸고 생산 라인에서는 수백 번의 테스트가 반복됐어요. 그리고 2025년 말 드디어 HBM4 샘플이 완성됐습니다. 자, HBM4가 도대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걸까요? 핵심 스펙 하나만 보겠습니다. 데이터 전송 속도 11.7bps, 기존 최고 사양인 HBM3가 9.8GBps였으니까 약 19% 빨라진 겁니다. 고작 19%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AI 세계에서 이 19%는 돈입니다. 정확히는 수조 원의 가치를 지닌 속도예요. 그래서 이게 왜 돈이 된? 챗GPT 같은 대규모 AI 모델을 학습시키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GPU가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GPU가 아무리 빨라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제때 공급하지 못하면 GPU는 놀고 있어야 해요. 고속도로는 넓은데 진입로가 좁으면 차들이 막히는 것처럼요. 업계 연구에 따르면 메모리 속도가 20% 빠르면 AI 학습 시간이 평균 15에서 18% 단축됩니다. GPT 5급 모델을 학습시키는데 보통 3개월이 걸린다면 HBM4를 쓰면 2주를 아낄 수 있다는 얘기예요. 2주가 뭐가 중요하냐고요? AI 기업들은 지금 군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사보다 2주 먼저 차세대 모델을 출시하면 그게 곧 시장 점유율이고 그게 곧 수천억 원의 매출 차이예요. 시간이 곧 돈인 겁니다. 게다가 GPU 가동 비용도 줄어듭니다. AI 학습에는 수천 대의 GPU가 몇 주씩 돌아가는데 학습 시간이 2주 단축되면 수억 달러를 절약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엔비디아와 AMD가 삼성 앞에 줄 서서 선입금을 하는 이유입니다. HBM4는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AI 경쟁력 그 자체거든요. 그리고 삼성의 HBM4에는 또 하나의 무기가 있습니다. 16단 적층 기존 HBM3가 8단 많아야 12단이었는데 삼성은 16개의 메모리 칩을 쌓아 올렸어요. 같은 면적의 용량을 2배로 늘린 겁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인 B100은 HBM4 16단 사양을 전제로 설계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HBM4 양육단을 양산할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딱 2곳,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뿐이. 이제 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024년 2분기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 마이너스 2.9조 원, 2025년 4분기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 플러스 16.4조 원, 불과 18개월 만에 19조 원이 뒤바뀐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 16.4조 원 중에서 HBM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업계 추정치로는 약 60에서 65%, 즉 10조 원 정도가 HBM에서 나온 수익이에요. 2024년 상반기만 해도 삼성 HBM 매출이 분기당 1조 원이 안 됐는데 2025년 4분기에는 한 분기에만 3조 원을 넘어선 것. 이 성장의 비밀은 단가에 있습니다. 일반 DDR5 메모리 칩 하나의 가격이 약 5달러예요. 그런데 HBM4 칩 하나는 약 250달러입니다. 50배 차이죠. 같은 공장, 같은 인력으로 만드는데 가격은 50배. 이게 바로 HBM이 반도체 업계의 황금알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더욱 중요한 건 앞으로의 전망이에요. 글로벌 HBM 시장 규모는 2024년 200억 달러에서 2027년 700억 달러로 3.5배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삼성은 지금 그 시장의 30%를 장악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54%, 삼성이 30%, 마이크론이 16%. 한국 기업 둘이 합쳐서 84%를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삼순위 삼성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 문제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AI 반도체 생태계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엔비디아가 GPU 설계를 하고 TSMC가 그 GPU를 생산하고 SK하이닉스와 삼성이 HBM을 공급하고 구글이나 아마존이 데이터 센터에서 AI 서비스를 운영. 이 체인에서 한국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AI 산업 전체가 멈춥니다. 왜냐하면 HBM을 대체할 기술이 없거든. 중국이 자체 AI 칩을 개발하려고 수년째 노력하고 있지만 HBM만큼은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일본의 키옥시아, 미국의 마이크론도 HBM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양산 경쟁력에서 한국 기업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HBM은 단순히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축적된 노하우의 영역이거든요. 메모리 반도체를 40년 넘게 만들어 온 삼성과 하이닉스는 칩을 쌓고 연결하고 열을 관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쌓인 데이터와 경험이 있어요.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입니다. 삼성의 HBM4 전량 완파는 단순히 한 제품의 성공이 아닙니다. 한국이 AI 시대의 핵심 공급망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는 선언이에요. 2024년 여름, 삼성은 엔비디아 테스트에서 떨어지며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730일 동안의 지옥 같은 싸움 끝은 4나노 로직 다이, 16단 적층, 초정밀 TSV 공정으로 무장한 HBM4를 만들어냈어. 그 결과 2026년과 2027년 물량이 전량 완판됐고 AI 업계 거물들이 선입금을 하고 줄을 섰으며 2.9조 적자에서 16.4조 흑자로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는 합쳐서 글로벌 HBM 시장의 84%를 장악하고 있어요. 이 스토리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기술 경쟁에서 한 번 진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얼마나 빠르게 배우고 얼마나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느냐예요. 삼성은 단순히 제품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 공정 전체를 뒤엎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의 대역전극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미 업계에서는 차세대 HBM5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삼성과 하이닉스가 치열하게 경쟁하겠죠. AI 전쟁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탄약을 만드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삼성 망했다던 사람들, 이제 뭐라고 하실 건가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HBM5 경쟁과 미중 반도체 전쟁 속 한국의 전략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